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일본을 제쳤다. 30년에 걸친 한일 경제 경쟁력의 변화입니다. 전경련이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30년간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했다는 기사인데요. 내용에 내심 충격을 받은 그들이기에 반응이 아주 흥미롭군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국가 경쟁력, 신용 등급, 제조업 경쟁력 순위 뒤집혀, 총량 지표 격차 대폭 축소, 기초기술 분야 일본 우위는 여전. 전경련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대 초 이후 약 3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경쟁력 격차의 변화를 비교해 12일 내놓은 자료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지표는 스위스 경제경영개발원 IMD의 국가 경쟁력 순위다. 일본이 1995년 4위에서 2020년 34위로 떨어지는 동안 한국은 26위에서 23위로 올라 일본을 뛰어넘었다. 국가 경쟁력 순위만큼이나 극적인 변화는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매긴 국가신용 등급에서 일어났다. S&P 기준 국가신용 등급을 보면 1990년 한국 A+는 일본 AAA보다 4단계 낮았던 반면 2021년에는 AA로 일본 A+보다 2단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국의 물가와 환율 수준을 반영해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구매력 평가지수 PPP 기준 1인당 경상 국내 총생산 GDP를 보면 2018년 한국 43,001달러가 일본 42,725달러를 추월한 뒤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산업개발기구 UNIDO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 CIP를 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17위, 2위에서 2018년 3위, 5위로 뒤집혔다. 총량적인 거시경제 지표에서 격차가 대폭 좁혀진 대목도 눈에 띈다.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 한국의 경쟁력은 1990년 2,83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6,310억 달러로 성장해 일본의 견준 비중이 8.9%에서 32.3%로 높아졌다. 1990년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기준은 세계 17위, 일본은 2위에서 2020년에는 10위, 3위로 좁혀졌다. 한국의 명목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990년 6,610달러로 일본의 25.5%에서 2020년 31,497달러로 일본의 78.5%로 근접했다. 대외 부문 지표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뚜렷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수출과 수입은 5,130억 달러, 4,680억 달러로 일본의 견주어 각각 80%, 74% 수준에 이른다. 1990년 각각 24%, 31% 수준이었던 것에 견주어 격차가 대폭 줄었다. 두 나라 간 격차의 전반적인 축소 흐름 속에서도 기초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우위는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재 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대일 적자 규모는 1994년 83억 달러에서 2020년 154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대일 전체 무역 수지 대비 비율이 1994년 70%에서 2020년 73%로 높아진 게 한 예로 꼽혔다.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경쟁력을 나타내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일본에서 2020년까지 24명이나 배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에서 한일 격차는 감소하거나 일부 분야는 역전됐지만 기초과학기술 분야 투자 및 경쟁력에서는 격차가 여전하다며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개발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앞지른 건 훌륭해.
하지만 그 기반이나 지원 등을 해준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해? 일본을 앞질러 봤자 자국의 경제에 효과도 없고 일본은 원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없다면 앞으로 일본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겠군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힘냅시다. 네, 다행이네요. 벌써 일본을 앞질렀다고 한다면 일본을 의지하는 것은 그만두도록 합시다. 자금도 충분하니까 일본의 여신 지원도 필요 없을 것 같고 통화 스와프 같은 건 필요 없겠지요. 기술도 지적재산권 수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본의 플루오르화 수소 등도 필요 없을 것이고 농산물의 모종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일본 시장에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난 제품이니 콘텐츠 따위니 팔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일본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만. 국가 경쟁력, 신용등급, 제조업 경쟁력 순위를 뒤집었다? 신용등급에서 일본을 넘어섰다면 일본의 신용장 발행은 이제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발행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그런 인식을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야. 만약 잘못되어 다음 외환위기, 경제위기에 빠지더라도 일본에 기대지 않을 여론 형성을 서둘러 하기 바란다. 급선무다. 스와프 체결 등은 의논할 주제가 아니다. 한국 측에서 아무리 고개를 숙여도 이제 일본은 한국과 스와프를 맺을 필요가 없다. 한국 측 논리상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디어가 일본을 넘었다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 선전해주는 것은 일본인으로서 매우 기쁘다. 한일 관계 정상화가 멀어지는 요즘 이런 소식은 그에 박차를 가하고 시시콜콜한 한일 우호라는 우스갯소리도 조심스러운 경향으로 바뀌게 된다. 그거 다행이네. 그럼 일본은행의 신용보증도 통과, 스와프도 필요 없다는 말이네. 미주오 같은 은행들은 내일이라도 회수하러 달려가야 한다. 기초과학기술의 낙후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일본이 개발한 농산물을 부정하게 입수하고 재배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 분야도 뒤처지고 있어요. 정신적인 면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빠져나가면 경쟁이 아니죠. 일본과 비교해서 뭐가 좋을까요? 국력의 차이, 기초과학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한국이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본 이외의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들이겠지요. 오늘도 망상과 희망을 계속하며 현실 도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을 잃어도 그곳에는 시 주석에 의한 극진한 보호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생산도 무역도 자본 투자도 해외로 전환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정체되어 있지만 해외 이전을 포함한 연결 베이스로 비교하지 않으면 오인할 수 있어. 드디어 추월당했군요. 자, 그대로 돌아보지 말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대로 차이가 벌어짐으로써 한일 양국이 서로 관계되지 않고 사이가 좋아지길 바랍니다. 돌쇠 한마디. 한국 관련 기사가 아닌 댓글들을 보면 그들은 지금 한숨 가득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내뱉는 글들에서 이제는 짠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